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문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라고 하는 것을 왜 따로 배우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와 절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을 거냐면, 구는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 있으면 구고, 절은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 있으면서도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게 절이다. 그 중에서도 주어는 어떻게 빠질 수 있겠지만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절이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도, 심지어는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 설명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와 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와 절은 왜 배우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문장을 하나 적어볼게요. There is a beautiful girl.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요,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 품사와 문장 성분 같은 걸 배웠을 때, 품사와 문장 성분을 배웠을 때 우리 몇 개의 품사를 공부했고 몇 개의 문장 성분을 공부했죠? 4개의 품사, 4개의 문장 성분을 공부했어요. 어떤 게 있었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4가지 품사가 있었고요.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동사 혹은 수로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품사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품사는 단어의 종류라 그랬고요. 문장 성분은 문장 내 자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종류의 단어만 특정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각각의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과 매칭되는지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명사는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동사는 수러 동사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사는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아무런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라고 배웠어요? 명사라고 배웠어요. 다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라고 배웠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위의 문장 다시 한번 봅시다. There is a beautiful girl. 우리 모두가 a beautiful girl, 이 부분이 주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자, 다시, 품사는 누구의 종류라고? 누구의 종류라고? 단어의 종류라고 배웠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품사들 중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즉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뭐밖에 없다고 배웠다고? 명사밖에 없다고 배웠다고요. 그런데 there's a beautiful girl, 여기 보니까 품사가 뭐예요? 관사죠. beautiful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girl 품사 뭐예요? 명사죠. 아니, 잘 생각해 봅시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밖에 없다 그랬으면은 주어는 a beautiful girl이 아니라 누구만 주어야 돼요? 걸만 주어였어야죠. 그런데 우리 자연스럽게 한 아름다운 소녀라고 하는 a beautiful girl, 이 전체를 주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쵸? 다르게 말하면 주어 자리에는 누구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명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a beautiful girl, 이 전체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면은 단어의 종류가 품사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명사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a 관사, beautiful 형용사, girl 명사, 이런 3가지 다른 품사를 다 그냥 명사라고 보고 있다고요. 하나의 주어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쵸? 우린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공부를 살짝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요, 문장 내 자리라고 했었죠.
그러면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단어의 종류들 중에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걸 품사라고 하는 건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문장 성분, 문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단어가 아니라고요.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구라고 하는 친구고, 전 이 구라는 개념을 덩어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구라고 하는 건요, 단어의 덩어리예요. 뭐의 덩어리? 단어의 덩어리라고요. 그럼 여기 봅시다. A beautiful girl. 얘는 제가 구를 덩어리라고 설명한다 그랬죠? 얘는 A beautiful girl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온 거고요. 주어 자리에는 무슨 품사만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명사라는 품사만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명사 구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뭐밖에 못 오고 구밖에 못 오고, 우리는 이런 A beautiful girl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덩어리로 구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주어 자리에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구라고 하는 건 단어 2개 이상이 뭉친 게 구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구를 이루고 있고,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구밖에 없으니까 이거 전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뭐가 틀린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시가 있어요. He is a doctor. 무슨 뜻이에요? 그는 의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는요, is, 뭐뭐입니다. 뭐예요? A doctor. 의사죠. 봅시다. he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했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가는 건 구,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 즉, 이 자리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명사 구밖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누구만 들어가 있어요? he만 들어가 있잖아요. he는 한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한 단어잖아요. 즉, 구는요, 단어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단어가 한 개만 있더라도 그건 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찰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몇 개예요? 한 개죠. 찰흙 한 개 덩어리가 있네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찰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 찰흙이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찰흙을 둘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몇 개 덩어리가 있는 거죠? 한 개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낱개가 더 있기도 하고, 얘처럼 뭔가 묶여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네들을 또 뭉쳤어요. 그럼 덩어리가 몇 개예요? 한 개 덩어리죠. 자, 제가 구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덩어리 개념이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근데 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한 개만 있어도 덩어리고요. 두 개가 묶여 있어도 덩어리고요. 그 이상이 묶여 있어도 덩어리잖아요. 됐죠? 즉, 같이 뭉쳐 있으면 모든 걸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대빵이 되는 애일까? 즉, 관사, 형용사, 명사가 뭉쳐져 있는데 얘는 관사구도 아니고 형용사구도 아니고 명사구잖아요. 그쵸?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항상 맞는 설명은 아니겠지만,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란 말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제가 맛있는 이란 말을 지어볼게요. 아이스크림 지금 다 쓸 수 있어요? 있죠.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지워요. 맛있는 혼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나는 맛있는
맛있는 못 쓰죠. 자, 맛있는 아이스크림 두 개의 단어 중에서 하나는 꼭 있어야 되지만 한 개는 뭐 사실 있으나 마나 그렇게 뭐 의미 전달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애가 하나 있어. 뭐가 어떤 애죠? 아이스크림은 꼭 있어야 하는 애, 맛있는은 있으나 없으나 한 애. 그쵸? 자, 이런 구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맛있는이 아이스크림을 수식하고 있어요. 맛있는이 아이스크림을 꾸며주고 있어요. 맛있는이 아이스크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수식을 해주는 애랑 수식을 받는 애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애일까요? 더 볼 것도 없이 누가 더 중요한 애야? 수식을 받는 애가 더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러면 수식을 받는 애가 진짜 구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수식을 해주는 애는 곁다리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영어로 써져 있었다고 칩시다. delicious food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food는 누가 뭐래도 명사고요. delicious는 누가 뭐래도 형용사잖아요. 근데 맛있는이란 단어가 음식이란 단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면 형용사와 명사를 이렇게 뭉쳐놨어. 이 중에 대빵을 먹는 건 형용사가 되겠어요? 명사가 되겠어요?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는 무슨 구라고 불러야 될까? 명사 구라고 불러야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정리. 구라고 하는 건 왜 배운다? 구라고 하는 건요. 문장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다. 즉, 문장의 자리가 되는 문장 성분 자리에는 특정 품사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정 품사라고 하는 건 단어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이끌고 있는 구의 품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형용사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부사구는 아무 데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가 문장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의 자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구를 이끌고 있는 진짜 중요한 녀석은 어떤 식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냐? 수식을 하는 애랑 수식을 받는 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수식을 해주는 애는 곁다리고 수식을 받는 애가 진짜로 봉사를 받고 있는 주인님이 된다. 그래서 수식을 받고 있는 애의 이름을 따서 이 덩어리의 이름을 붙이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문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이 어플, 플렉스라는 어플이 오류가 조금 있어가지고 천일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에는 자꾸 끊기기도 하고 필기도 끊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간단한 강의 위주로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영상 설명에 나와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